국가 경제의 충격이라. 이것보만 무섭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 새 반도체 재고 증가 폭입니다. 와, 엄청나죠? 제가 이 지표를 잘못 썼는데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11%가 아닙니다. 11%가 아니고요. 여러분 111%입니다. 111.7%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와, 111.7%포인트가 증가하면 도대체 반도체 재고율은 얼마나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265.7%. 한 달 사이에 지금 154가 265.7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것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왜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요. 여러분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적을 때는 2010년 뭐 이럴 때는요. 반도체의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좀 많아도 10.9%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18.9%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예요. 19%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수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재고율이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95.2%거든요. 7월엔 75.2%였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7월에 75.2%가 265.7%가 됐으니 이게 뭐 4배 가까이 된 건가요? 3배가 넘죠? 3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가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도 국가 경제 전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어드는 게 적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이에요. 3월만 하더라도 131억 2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에 보면요. 59억 3천만 달러, 59억 6천만 달러의 수출에 그쳤습니다. 무려 42.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작년 2월에 대비해 보면 42.5%가 줄어선 수치.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반도체의 비중이 18.9%인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 42.5%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수출은 적자투성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적자투성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만큼 적자가 심해요. 2022년에 472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만 179억 9,4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6,700만 달러보다 많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84만 5천만 달러보다는 적어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것, 재고율이 높아지는 것, 수출이 안 되니까 재고가 계속 높아지겠죠. 수출이 안 되는 것, 재고가 높아지는 것, 이것은요 결국 시장의 위기로 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대한민국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 반도체의 어떤 성장률 기여도는요 0.6%포인트나 차지하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수출이 이만큼 빠지면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경제에 충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반도체 침체 기간은요. 짧게는 15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침체 기간이 항상 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요. 복합위기 2022년 8월부터 반도체 침체가 시작이 됐거든요. 만약에 15개월이다 이러면 언제일까요? 15개월이다. 가장 짧게 봤을 때 15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침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내년 올해 10월 그러면 15개월 기간입니다. 여기서 좀 넘어서면 12월 좀 더 넘어서면 내년까지 넘어가게 돼요. 실제 IT 버블 붕괴 때 2001년부터 2002년 3월까지는 1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치킨 게임 때는 어땠을까요? 1차 치킨 게임 때는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갔습니다. 23개월. 2차 치킨 게임 때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데는 다 감산을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재패해 나가는 게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치킨 게임이 2차는요. 2011년 4월에서부터 2012년 9월까지 1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모양새를 보면 2022년 8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올 10월에 15개월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에 아니면 내년 중반에 가서야 이게 반도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침체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L자형 침체가 계속되는 것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많은 실물경제의 지표가 나타내는 것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수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한 거 이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반 중반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은 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K-칩스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이 따라준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당이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재명 방탄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아마 고난의 행진이 당분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L자형 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거든요. 4월 10일 이후에 이게 여당 집권당의 어떤 국회의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알지만 현재까지는요. 상황이 좀 나쁘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도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답답하기 거지없네요.